이제 강의를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서브 타이틀이 국내 마케팅과 중국 마케팅을 통해서 비교해가면서 어떻게 중국 시장에 진입해야 될 것인가 라는 부분이고요. 지난 약 한 2, 3주 시간 동안 저랑 다 한 번씩들 뵈신 분들이시라 같은 내용이 한 40~50% 중복될 거예요. 그 부분은 좀 양해를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그럼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초로 이제 처음 들어가는 부분을 간단하게 말씀드리자면, 다들 이제 전 지구적인 화두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코로나로 인한 비즈니스 생태계를 대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지금 시대고, 그거를 어떻게 대비하느냐에 따라서 회사의 생존, 더불어 그 안에 이제 구성원들의 생존까지 달려있는 시기다 보니 여기 참석하시는 분들 역시 많은 고민거리를 안고 본 지원 사업에 신청을 하셨던 것으로 그렇게 인식이 되는데요. 기본적으로 코로나로 인해서 가장 기업이 할 수밖에 없는 전략은 그냥 온라인 전략이에요. 비대면 비즈니스. 말이 비대면이지 그냥 온라인 비즈니스 전략입니다. 온라인화 돼야 되고 더 온라인스럽게 모든 것을 다 바꿔야 된다.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더 세부적으로 그러면 온라인화의 어떤 목표 지점을 뭘로 잡는 게 좋을 것이냐, 이번 지원 사업을 통해서 신청하신 업체분들께 저희가 계속 권해드리는 거, 역직구. 역직구의 장점은 위생허가 인증, 중국에 무리한 어떤 재고를 보낸다든가 인력을 구해야 된다든가 이런 부분으로부터 자유로운 진출 방식이고, 이미 시장을 놓고 가야 될까 말까를 고민해야 될 단계는 이제 끝났어요. 이 코로나로 인해서 오히려 가야만 하는 상황인 것을 다시 한번 본 지원 사업을 통해서 더 강조를 해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한도 업체분들은 이미 중국 총판을 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하신 거래처분들도 계신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사가 꼭 직접 진출하시기를 권해드렸던 이유는 뭐냐면, 총판과 중국 파트너가 있다고 해서 그들에게 모든 걸 전적으로 맡겨놓으면 어떤 결과가 나오냐면 팔리는 것만 가져가더라. 즉 메디힐이든 제이준이든 마스크팩 시리즈 10개를 놓고 나면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아쿠아팩만 80% 갖고 가요. 나머지 20%는 거들떠도 안 보고, 중국인들의 상술, 세계 3대 상인이라고 하잖아요. 검증받고 팔리는 것만 가져가는 그런 본질적인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자극시키고 새로운 제품으로 계속적으로 재투자하고 내 브랜드를 더 깊게 오랫동안 취급하게 만드는 수단으로서 본사가 앞서서 먼저 샘플링과 플레이를 먼저 보여주고 된다라는 것을 제시해 줬을 때 기존의 총판들이 새로운 제품에도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래서 모든 것을 전적으로 다 맡기는 것이 아니라 본사의 역할로 쥐고 갈 수 있는 플랫폼, 그 가운데서 저희가 이제 계속 권장드리는 건 역직구로. 제일 좋은 거는 이제 총판도 있고 해서 대기업들처럼 중국에 지사 내는 게 최고 완벽하죠. 끝판이죠, 진짜. 티몰 브랜드가 들어가고 중국에 지사도 열고, 굳이 역직구가 아니라 내수시장 차원으로 들어가시는 게 가장 끝판이지만, 그 전에 하셔야 될 부분들은 최근 트렌드는 역직구다 라는 부분. 중국 시장을 들어가는 이제 그 진입 전략이 시기별로, 맨 처음에는 이제 빅 원 파트너 한 군데를 통해서 들어갔던 시기, 즉 사드 이전 시기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사드 이전에 빅 원을 만나서 그들이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알아서 풀어주길. 왜? 중국 시장은 중국인만이 뚫을 수가 있고 중국 정서를 이해해야 되고 중국인의 관시를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똘똘한 빅 원을 만나는 게 핵심이었던 시절이 있었던 반면에, 사드 이후
그런 부분들이 상당히 많이 무너졌고요. 중국이 고도 경제 성장 시기를 지나서 이제 성장률이 떨어지면서 중국 사람들이 뭐 물량으로 대량으로만 항상 움직이는 습관을 버리고 소량 생산, 소량 오더, 그리고 어떤 여신 판매와 같은 한국식 전자상거래의 어떤 습성들이 많이 발전이 되면서 안정적인 거래를 원하면서 대량보다는 지속적이고 꾸준한 그 장기 거래 쪽에 좀 더 많이 시야가 바뀌었고, 그리고 검증된 아이템에 대한 그 선별 능력들이 되게 좋아지면서 주로 그걸로 활용했던 창구들이 있습니다. 한국 시장으로 따지면은 뭐 명동 일대에 있는 드럭스토어, 올리브영이라든가 롭스 뭐 이런 쪽들을 통해서 한국 상품의 어떤 시장 정보를 1차적으로 보고요. 그리고 온라인, 뭐 지마켓, 옥션 이런 그 대형 플랫폼들 중국인들이 다 서칭하고 모니터링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굳이 업체를 쫓아가서 뭐 MOQ 어떻게 되고 공급 단가를 따지지 않아도 될 만큼 저렴하게 물건을 소싱해 갈 수 있는 면세점 루트. 그래서 그 루트를 타고 중국 시장의 온라인의 셀러들에게 물건을 공급해주는 면세점, 그러니까 면세점이나 드럭스토어로부터 정보를 그 브랜드를 발굴해서 셀러들에게 부담 없이 뿌려줌으로 인해서 테스트를 끝내고 그 다음에 이제 브랜드로 찾아가는 그런 비즈니스 모델이 최근 작년까지, 코로나 전까지 많이 업체들이 집중했던 방식으로, 작년 저희가 상담했던 업체들 가운데서 상당 브랜드가 중국 시장에 이제 본격적으로 본사가 뚫고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가장 많은 문의 업체가 바로 면세점에서 매출이 잘 나오는 브랜드들이었어요. 면세점까지 가고 연매출 한 200억 정도 달성하면 더 이상 국내에서 먹을 게 없어요. 진짜 배팅을 크게 걸고 홈쇼핑으로 가서 500억, 1000억으로 가느냐, 아니면 백화점으로냐. 근데 온라인에서 컸던 브랜드들은 굳이 오프라인에 그렇게 크게 목매달지 않아요. 그리고 홈쇼핑도 굳이 그렇게 예전 같은 시장으로 안 보기 때문에 홈쇼핑이나 백화점 같은 대형 채널은 벤더들이 찾아오면 그 벤더를 위한 서브라인으로 빼줘요. 그래서 그 벤더들에게 총판 내지는 뭐 독점권을 지어주고 그들이 홈쇼핑이나 백화점을 자기들 자본 갖고 알아서 진행할 수 있게. 자, 그런 시대니까 면세점 따이공을 통한 진출이 이 코로나 이전에 가장 사실은 그 업계에서 한 3, 4년간 뜨겁게 달궜던 중국 진출 방식이었는데,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면세점에만 매출을 집중했던 업체들이 다 하나 둘씩 위기에 지금 휩싸여 가고 있는 상황이고, 뒤늦게 찾아오거나 아니면 뒤늦게 직접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을 구축해달라는 업체들이 계속 찾아오는 게 바로 세 번째 진출 방식인, 말씀드렸던 직접 진출할 수 있는 플랫폼과 직접 물건을 쏠 수 있는 역직구 시스템을 활용해서 내가 한국에서처럼 내 브랜드 관을 구축을 하고 한국에서처럼 바이럴이나 체험단 마케팅을 걸고 한국 통장으로 직접 돈을 받을 수 있는 중국 역직구 시장을 단계적으로 이렇게 밟아 올라가고자 하는 그런 수요들이 계속적으로 더 생겨나고 있다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앞으로는 메인이 이 시장이 될 것이고, 그리고 이 코로나가 끝나고 이제 다시 오프라인이 어느 정도 회복기를 가더라도 세상의 진화는 절대 후퇴하는 일이 없거든요. 한번 이쪽으로 넘어온 그런 접근 전략은 더 강화가 될 것이지 다시 이거를 셧다운하고 다시 이 시대로 돌아가진 않을 겁니다. 양쪽이 병행을 하게 될 것이고요. 코로나가 갖고 오는 여러 가지 비즈니스 예측이 뭐냐면 제2, 제3의 코로나는 또 올 수 있다. 그러니 그걸 대비한 이번에 그 철저한 어떤 비즈니스 전략을 구축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는 게 전 세계 모든 기업들의 지금 대응 방식이죠. 좀 더 속도를 내볼게요. 뭐 역직구가 이렇게 되고 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지금 정확한 통계가 다 나오진 않았지만 지금 최근 5월 14일자 신문 기사 보면은 중국에서 아예 정책적으로 해외 기업들의 크로스보더 이커머스, 즉 해외 직구 시장을 더 열어주겠다라고 지금 발표를 했다라는 기사로, 직구를 통해서 중국과 거래해라라는 식의 플랫폼을 더 강화해주겠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아마 통계는 2분기 정도 끝나야지 코트라나 이런 쪽에서 더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그리고 직구 대상국 중 30%가 한국. 그 중에서 역시 뷰티가 제일 강한 그런 부분들을 보이고 있고 94% 이상 직구에 만족한다. 라는 그런 소비자 반응. 그러니까 지금 결국에는 뭐 직구를 통해서 진출하라라는 얘기를 계속 반복적으로 드리고 있는 겁니다. 화장품 증가액 추이가 뭐 역직구만 2조 정도 됐다고 하는 게 2017년이니까 아마 올해는 적어도 이 숫자의 2배 이상은 나오지 않을까 싶고요. 자, 그러면은 그 상담을 통해서 저희 뭐 어느 정도 내용들을 들으셨겠지만 업체분들이 크게 보면은 브랜드가 있고요, 아이템이 있어요. 즉 브랜드 쪽은 제조보다는 어떤 브랜드력, 홍보나 마케팅에 기반해서 SKU도 충분히 갖췄고 자기만의 고객층들을 어느 정도 확보한 부분을 저희가 브랜드로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있고요. 아이템, 일단은 아이템이라고 하는 부분은 전체적인 SKU나 어떤 마케팅의 역점을 두기보다는 제품 OEM이나 제조 쪽에 기반을 둔 회사로 극단적으로 나누면 그렇게 딱 두 가지로 나뉘어지더라고요. 이 두 개의 회사는 중국으로 가고자 하는 방향성이 좀 달라야 돼요. 예. 브랜드 쪽으로 가는 그 회사와 아이템을 통해서 가는 회사. 브랜드로 가는 회사의 끝판은 브랜드로서의 성장이겠고, 아이템으로 중국 시장을 뚫고자 하는 부분은 결국에 더 큰 빅바이어들에게 많은 양의 ODM을 제공함으로써 좀 안정적인 생산 기반을 더 확충하는 게 목표가 되겠죠. 자, 중국 시장을 위한 가장 핵심적인 키워드 한마디. 제가 뭐 저랑 만나보신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거예요. 한국 시장하고 똑같다. 그리고 언어와 플랫폼만 다를 뿐이다. 재미난 건 미국까지 다 똑같습니다. 한국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만들어서 하나의 브랜드 관으로 꾸준하게 마케팅하고 소비자를 만나듯이 중국에서도 역시 마찬가지. 아마존에서도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코로나 시대 비즈니스를 많이 얘기하는 데 있어서 한국과 중국 그리고 아마존 이 세 개가 사실은 이 자리에 참석하신 기업들에게 있어서는 반드시 잡아야 될 플랫폼이라고 인식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아마존 너무 먼 뒤의 얘기다라고 생각하시지 말고 지금부터 이왕에 중국 하는 거 아마존 하나 더 하신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까지 목표를 두시고 접근하시기를 권해드리고요. 사례는 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뭐 이제 S&P 마스크팩은 다 아시죠? 예, 국내 이제 마스크팩 1세대. 지금은 워낙 대한민국에 내놓으라는 마스크팩 브랜드들이 많은데 알차게 아마존의 브랜드관 통해서 꾸준하게 수출 나가고 있고요. 타오바오 티몰 브랜드관 안에서도 이미 굳건하게 자리매김했고. 예,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국내가 너무 조용하니까 이 브랜드 사라진 거 아니야? 혹은 뭐 요새 망해가는 거 아니야? 아니요, 전혀 그게 아니라 이미 중국 시장과 미국 시장으로까지 안정적인 판매망을 다 구축해 놨더라라는 거를 직접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브랜드로서 중국 시장을 성공하는 로드맵 스텝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러니까 오늘 강의의 가장 핵심 포인트는 한 문장으로 표현하자면 한국과 똑같다. 예, 한국처럼, 한국과 동일하게 구매 좌표, 마케팅 플랫폼 구축, 그 다음에 마케팅 실행. 이 세 가지의 패턴을 통해서 매출이 선순환되는 구조를 만드셔야 되는 게 온라인 비즈니스의, 전 세계 온라인 비즈니스의 공통적인 전략이에요. 예. 내 좌표를 어떻게 성실하게 잘 키워 나갈 것이냐. 그러니까 첫 번째 그 좌표를 잘 구축하는, 한국으로 따지고 보면 스마트 스토어, 자사몰. 과거에는 뭐 오픈마켓도 들어가고 소셜 커머스 다 들어갔잖아요. 지금 대한민국 커머스는 무조건 네이버 기반으로 움직이셔야 돼요. 예. 구매자란, 그리고 또 한 가지 채널을 더 말씀드리면 카카오. 예. 카카오와 네이버 기반으로 움직여야 돼요. 왜냐면은 국내 온라인 마케팅 하시는 분들, 저희 판매하시는 분들 느끼시겠지만 구매 좌표 보시면은 다 PC가 아니라 모바일이에요. 예. 간단하게 아까 보셨던 그 선글라스 결제 위치 다 모바일이죠. 네.
절대적이에요. 그 모바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플랫폼을 떠올려 보세요. 네이버하고 카카오 쇼핑하기 매출 생각보다 상당히 큽니다. 플랫폼이. 그래서 기사 같은 거 검색해 보시면 요새 이제 카카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주식 보시면 돼요. 지금 최근에 네이버하고 카카오 주식 날라 올라가는 것들 보이시죠? 네, 바이오주 아닌 것들 가운데서는 계속 정점을 찍고 있다고 보시면 그것이 향후 미래를 반영하는 사람들의 심리가 이미 주식시장에도 반영이 된 것이다. 자, 그런 식으로 자사몰 그리고 브랜드관을 구축을 해야 되는데 그 브랜드관이라는 타이틀은 어찌됐건 네이버, 카카오 같은 대표적인 플랫폼을 통해서 채널을 잡고 두 번째 마케팅 채널 직접 고객과 소통을 하고 데이터를 수집하고 데이터 분석을 때려서 자체적으로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마케팅 채널 뭐 한국어로 따지고 보면 뭐 블로그라든지 인스타 그리고 영상 채널이 되게 중요한데 유튜브 영상이 갖고 있는 그 파급력을 어떤 식으로 대변 내가 굳이 채널을 열고 갈 것이냐 사실 빙글에 오뚜기 이런 애들도 채널 열면은 초반에 뭐 광고비 쓸 때만 몰리지 그 뒤에는 잘 그게 안 돼요. 근데 영상 마케팅을 안 할 수는 없어요. 왜냐면은 영상 시장이 갖고 있는 위상과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이 끼치는 영향력이 상당히 큰 게 영상 시장이라서 유튜브나 아프리카 TV 뭐 이런 부분들에서 활동하고 있는 인플루언서들을 꾸준하게 접촉을 하거나 그리고 유튜브 자체가 검색 채널이에요 이제. 네, 검색량이 그러니까 국내적으로 따지고 보면 네이버가 아직은 뭐 독보적 1위라고 하지만 글로벌적으로 따지고 보면 검색량이 유튜브가 어마어마합니다. 그러니까 내 제품을 알릴 때 한국 유튜브지만 그 영어로의 제품에 대한 영상 키워드를 잡아서 유튜브에다가만 올리셔도 해외에 있는 바이어들에게 쉽게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채널 역할을 하죠. 저희가 갖고 있는 채널이 아까 보셨던 그 선글라스 채널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적지만 근데 이게 꾸준하게 계속적으로 이게 전파의 전파를 타고서 계속 나갈 거예요. 키워드라든지 그리고 네이버에서 때리지 못하는 광고 문구나 씬들을 다 어찌됐건 유튜브를 통해서 재활용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요새 이제 많이 실행하는 건 이런 식으로 이제 영상 마케팅을 진행해라. 그러니까 사진으로 표현했던 거를 영상으로 바꿔서 그냥 표현하는 것 뿐이에요. 그 제품에 대한 간단한 리뷰. 이거를 나중에 저희가 뭐 영상 마케팅 그 영상 제작한다라고 할 때 가장 기초적인 영상이 이런 영상이에요. 제품이나 브랜드에 대한 그냥 시각적으로 보여주는 차원에서 접근하면서 텍스트나 뭐 이런 부분들을 삽입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구매자들의 욕구를 좀 더 땡기게 해주는 역할. 저희는 이거 한 명도 안 볼 줄 알았는데 그래도 30명이 넘게 검색을 했네요. 네. 이런 식의 그러니까 본사 차원에서 할 수 있는 대응들 하나하나씩 해나가셔야 되기 위해서 그래서 영상 채널도 늘 관심 있게 보셔야 되고 이제 제일 중요한 건 그거죠. 뭐 매출의 가장 상관관계는 어떤 마케팅을 통해서 고객들을 끌어모을 것이고 끌어모은 고객들을 유인해서 구매까지 이끌어낼 것이냐. 네.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건 무조건 체험단 이빨이 많이 때리세요. 연간 쉬지 말고. 그러니까 이 뒤에 나올 테지만은 간략하게 지금은 이제 빅1 시장이 아니에요. 다 마이크로한 다수들과 커넥션을 만들어 나가는 시장으로 전체적인 시장이 다 바뀌었기 때문에 꾸준하고 지속적인 게 제일 관건입니다. 꾸준하고 지속적인데 의외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효과가 괜찮은 건 무조건 체험단이고 좀 퀄리티 높은 체험단을 지속적으로 가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마케팅 방향인 것 같아요. 자, 아이템으로 갈 때는 이런 빅1을 만나는 게 목적이에요. 뭐 이미 제가 뭐 미팅할 때 소개해드렸듯이 중국 타오바오의 크라운을 만나는 것이 아이템으로서는 최고의 끝판왕입니다. 이 골드 크라운 하나가 100억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회사 가치가. 이런 골드 크라운 애들은 밑에 하위 조직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블루 크라운 하나가 보통 10억대 가치.
예, 그렇게 보시면 돼요. 이런 애들이 다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지역 거점이나 MCN 회사에서 이런 애들을 다 거느리고 있거나 아니면 개별적으로 뭐 이미 성장한 업체들이 많이 있죠. 근데 이런 애들을 어떻게 만날 것이냐? 그 감히 하늘에서 떨어지길 그냥 기대하시는 게 아니라 그 전까지 본사 입장에서 이들에게 매력적으로 보여야죠. 화장을 해야죠. 분칠을 하고. 나 이만큼 중국에 갈 준비가 되어 있고 내가 샘플링으로 이렇게 해보니까 소비자 반응이 이렇게 나왔네. 체험단을 통해서. 그리고 그걸 통해서 얻은 테스트 판매까지 해봤더니 이 정도 지표면은 너희가 충분히 해볼만 하지 않겠니? 내가 좋은 조건으로 줄 테니까 한번 해봐. 라고 해서 이 단계를 거친 결과를 이쪽으로 던지는 거죠. 그렇게 해서 애들의 관심과 환심을 사는 그런 방법밖에 없어요. 솔직히. 아니면 이런 애들 꽌시로 만나는 수밖에 없어요. 근데 이 자리에서 꽌시를 어떻게 뚫는지 이런 방법을 얘기해 줄 수 있는 사람은 세상에 아무도 없기 때문에 굳이 그 말씀은 따로 드리지 않고 이런 애들에게 환심을 사기 위한 노력을 통해서 엑서사이즈와 샘플, 케이스를 만드시는 데 초점을 맞춰보셔라 라고 하는 부분이 유일한 답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 수없이 만나봤지만 얘네들을 움직일 수 있는 방법은 없어요. 얘들이 관심 있게 바라보게 만드는 방법은 이런 거 열심히 꾸준히 하는 수밖에 없어요. 자, 이거 그냥 저희가 작년도에 한 300개 업체 정도 컨설팅 하면서 그 중에 잘 된 업체와 잘 안 되고 있는 업체들 그리고 뭐 대박이 났던 브랜드도 그 뒤에 쭉쭉쭉쭉 떨어지고 나서 이제 뒤늦게서야 중국 팀 만들고 중국 마케팅 해보겠다고 찾아왔을 때 이 회사가 안 됐던 이유, 떨어질 수밖에 없었던 이유들을 어느 정도 좀 모아본 겁니다. 이런 자세들을 좀 피하시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중국을 너무 크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중국이라고 만나면은 뭐 MOQ 뭐 10,000개 이상 불러야지, 뭐 월 거래액 몇 억 이상 걸어줘야지, 쟤 만나면 내가 한순간에 쟤 이용해서 밟고 한 방에 크게 터트릴 거야 라고 하는 기대감은 접으시고 한국에서처럼 하세요. 그리고 이미 한국에 넘어오기 전에 조선족이라든가 한국에 나와 있는 중국인들 네트워크를 통해서 한국 비즈니스와 한국 문화 다 파악하고 오기 때문에 무리수 던지면 뒤도 안 돌아보고 갑니다. 그 앞에서 웃으면서 악수 나누지만 다음날부터 연락이 뚝 끊어진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이제 중국인들도 알아요. 제품 좋다라는 거는 더 이상 CR이 안 먹혀요. 제품 좋다라고 할 게 아니라 마케팅 효과와 마케팅 결과 이렇게 나왔다라는 걸 지표를 보여주셔야 돼요. 그래서 한국도 중국도 그러니까 가장 많이 찾아오셨던 키워드가 왕홍 마케팅이었거든요. 왕홍 좀 소개시켜줘. 어저께도 저희가 그 중진공 쪽으로 견적이 하나 나갔는데 어마무시한 견적이 나갔어요. 그러니까 왜 소위 얘기하는 타오바오를 이끄는 빅원, 뭐 리자치, 웨이야 이런 애들 중진공에서 목표를 500억을 잡았더라고요. 매출 500억 내기 위해서 A급들 몸값 좀 알아오고 그리고 수행하는데 견적 좀 보내주세요라고 해서 어저께 보냈는데 얼마요? 그 웨이야가 부른 금액이? 3억 5천입니다. 3억 5천. 방송 안 팔아. 근데 한국은 안 오겠대요. 해외로는 못 간다. 중국 현지에서 하는 거.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걔네들을 계속 찾는 이유는 하나예요. 걔들이 갖고 있는 마케팅 효과, 파급력 때문이거든요. 제품 좋다라고 해서 인정을 하는 게 아니라 그 비싼 돈을 쓰면서도 걔네들을 한 번씩 꼭 태워보겠다라고 하는 이유는 걔들을 통해서 마케팅적으로 검증을 한번 해보자라는 거고 실제로 그게 매출로 이어지는 효과까지 어느 정도 기대할 수 있는 애들이니까 마케팅과 매출로서 샘플링을 보여주고 그 다음에 본사가 당당하게 들어가라 라는 취지와 차원에서 그 사업을 저희 쪽에게 이제 문의가 왔는데 이렇듯이 이제 제조사 혹은 브랜드 본사 아이템을 취급하는 회사 모두 다 자기 제품에게 어울리는 이제 마케팅 기법들을 지속적으로 고민하고 접근을 트라이를 계속적으로 하셔야 돼요. 시대가 그렇게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노력들이 다 AI가 감지가 돼요.
그 AI가 감지해서 결국에는 데이터로 연동이 되면 현재 있는 바이어나 혹은 기존에 거래했던 거래상들이 계속 연락이 오게 되는 그런 구조. 그러니까 AI를 움직이기 위해서 마케팅 활동을 하시면 안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본격적인 구조. 이거 다 들으셨던 내용들인데 좀 더 빠르게 진행해 볼게요. 자, 지금 역직구로 그럼 얻어 중요한 거 여기서 제가 꼭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일단 들어갈 수 있는 채널들과 마케팅 채널은 무조건 잡으세요. 지금이라도. 왜? 갈수록 이 채널의 힘이 커지면 허들이 높아져요. 예.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지금 다 몰려오고 있다 보면 당연히 받아주는 입장에서 귀찮고 힘들 거 아니에요. 그러면 비용을 더 높인다든지. 지금 샹스 같은 경우는 그 운영비가 없어요. 이 중에서 연간 운영비 있는 거는 현재로서는 타오바오하고 유짠. 유짠이라는 거는 카페24 솔루션이라고 그때 말씀드렸죠. 근데 막강한 B2B 기능까지 갖고 있고 B2B 셀러들을 만나기 위한 네트워킹이 유일하게 되는 중국판 카페24 솔루션이에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은 원래 올해 한국 기업들이 위챗의 공중 계정을 열고 유짠으로 위챗 안에서 자기 모바일 쇼핑몰 브랜드관을 구축하기 위해서 저희가 유짠 코리아라고 하는 그 파트너하고 같이 함께 요 홈페이지 만들고 구축 딱 하고 11월 달에 런칭을 했더니 12월 달 중국 정부에서 위챗 5개로 제한을 걸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위챗 계정, 공중 계정을 중국 회사 법인 하나당 5개로 막아버린 거죠. 그 전까지는 수십 개, 수백 개가 다 가능했거든요. 이렇듯이 허들이 자꾸 생겨요. 조금만 지나가면. 네. 이런 허들들을 피하는 첫 번째 방법은 허들이 생기기 전에 들어가시라고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나중에 안 쓰시더라도 만약에 굳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는 플랫폼일 경우라면 굳이 신중하시라고 하겠지만 지금 보여드린 채널들은 들어갈 수만 있으면 다 들어가시는 게 무조건 최고입니다. 예. 다만 아마 여기 있는 브랜드 가운데서 샤옹스 유짠이야 뭐 어차피 저희가 그 개설해서 브랜드를 받으면 되는 부분인데 지금 카올라 징둥, 뭐 타오바오에서도 티몰 같은 업체들은 점점 콧대가 높아지고 있어서 심사를 통과하시기가 갈수록 힘들어지실 거예요. 최근에 이제 저희가 아까 말씀드렸던 명품 선글라스 브랜드 그 보여드렸던 아직까지도 지금 심사를 통과시켜주지 않고 있어요. 이유가 없어요. 왠지. 예. 자기 봤을 때 아직 좀 부족하다 그런 식으로 나와서 저희도 지금 답답한 지금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저로 인해서 이제 내용을 들었겠지만 중국의 온라인 끝판왕은 티몰 브랜드관입니다. 예, 티몰 브랜드관은 스텝이 있는데 그 스텝을 밟기 위해서 밑에서부터 원바이원으로 스텝 바이 스텝으로 올라가셔야 된다라는 부분을 계속적으로 강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중에서 제일 쉬운 게 현재로서는 샤오스다. 샤오스는 거의 진입 장벽이 없어요. 다만 몰리다 보니까 개설까지 시간이 점점 늘어지고 있으니 나중에 이게 늘어지는 데에서만 그치면 상관이 없는데 허들을 생겨버린 거 더 높여버리면 못 들어갈 수도 있으니까 다른 채널처럼 그나마 딴 데는 지금 심사 과정이 워낙 까다로워서 설득하는 데 시간과 노력이 들어가지만 여기는 그게 없는 상태니까 빨리빨리 들어가시라고 제일 권해드리고 싶고 보증 금액만 내면 나중에 퇴점할 때 또 돌려받아요. 그리고 판매 시에 수수료가 발생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 보증금 한국 돈으로 한 500 정도 되는 금액만 넘으시면 그 외에 비용은 없어요. 사실 개설 비용. 그리고 나중에 퇴점할 때 돌려받고. 자, 두 번째 판매 채널은 이제 타오바오. 뭐 다 아시죠? 근데 타오바오를 하나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타오바오는 다시 한번 말씀 좀 드리자면 타오바오 전체 그 타이틀은 거대한 플랫폼이고요. 타오바오를 반으로 똑 쪼개면은 왼쪽은 오픈마켓, 오른쪽은 티몰이라고 하는 브랜드관이 존재해요. 이게 다 합쳐서 타오바오예요. 그래서 타오바오 전체적으로 하는 행사가 11월 11일, 10일, 쌍으로 10일이 있다라고 해서 쌍스이라고 해요. 쌍스이절. 광군제라고 저희는 그냥 쉽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브랜드관만 모아놓은 티몰에서만 하는 행사가 12월 10일.
날 티몰만 또 그 세일을 또 대규모 행사를 칩니다. 그래서 타오바오를 사업하시는 그 셀러분들은 요때 연매출의 한 50%를 뽑아 먹으세요. 예. 자,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오픈마켓 쪽 플랫폼도 두 가지가 나뉩니다. 브랜드관도 어찌 보면 그 안에서 두 가지가 나뉘어요. 내수관과 해외 직구관. 해외 직구관은 요 마크가 있어요. 전국구. 이게 그러니까 중국어로 발음하는 진출고관이 있고요. 그리고 티몰에서의 해외 브랜드관은 어디다? 티몰 글로벌, 티몰 홍콩이에요. 예, 티몰 홍콩관이 티몰에서의 브랜드관이라고 보시면, 저희 해외 브랜드관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렇게 크게 시장을 보시면 돼요. 이게 전체가 이제 티몰이고, 티몰 안에서 티몰 국제, 홍콩으로 돼 있죠. 해외 사업자한테 바로 돈을 해외 송금을 하는데 유리하게 가기 위해서 티몰 국제관에 여기에 들어가시는 게 끝판이다. 왜? 여기에 들어갔다는 건 중국의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다 먹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검증이 끝난 상태예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검증 다 된 브랜드들만 지금 보이죠? 예. 다시 돌아가세요. 자, 근데 이 티몰을 타오바오는 솔직히 저희가 계속 해보자면 이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타오바오는 본사가 다 먹지를 못해요. 워낙 방대해서. 여기는 셀러들을 위해서 좀 남겨두시는 그 셀러를 활용하시는 채널로 끌고 가시면 돼요. 그러니까 본사가 그렇다고 해서 손을 놓으라는 게 아니라 본사는 가격 지도가, 예, 지도가 중심가 딱 잡아놓고 타오바오 안에 기초적인 부분만 좀 핸들링 해놓으시다가 셀러들, 이런 셀러들이 막 달라붙어주는 게 최고예요. 그래서 셀러들이 이 안에서 서로 스폰서 올려가면서 나 본사로부터 스폰서 따서 내 정식으로 파는 거야 라는 식의 셀러들이 마구 생겼을 때 타오바오 내에서 검색 지수가 올라가요. 그리고 각 셀러들이 갖고 있는 역량과 팬들을 갖고서 타오바오 매출로 충분하게 그 브랜드를 숙성시켜주는 작업을 해줄 거예요. 그런 마켓으로 이용하셔야 돼요. 그래서 가격이 확 무너지거나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셀러가 아니라면 타오바오 셀러 많이 드시는 게 좋아요. 그 다음에 아까 이제 보여드렸던 요짠. 지금 계약 초기에 한 2개 브랜드가 지금 중국에 있는 남경의 명품 백화점에서 지금 연동을 걸고 현지 VIP 고객들을 상대로 해서 한국 해외 직구관을 개설하기로 협의가 끝나서 지금 2개 브랜드는 이번 주에 DB가 넘어갔어요. 그리고 지금 요 백화점 쪽에 고객들에게 알리기 위한 동영상 방송을 현재 진행하고 있죠. 박과장 맞지? 지금 방송 진행 중이지? 네. 오늘 참석 안 하신 것 같은데 네이버로가 지금 방송 라이브로 진행 중에 있고요. 한국에 있는 저희 중국 파트너가 이제 방송을 진행하면 현지에 있는 백화점 쪽에서 받아갖고 자기 백화점에 그 영상을 노출한다든지 하고 그리고 샘플을 던져주면 거기서 한국에서처럼 영상을 재현해서 다시 백화점이 거느리고 있는 왕홍이나 뭐 인플루언서들을 불러갖고 방송을 다시 재현하는 거죠. 현지화시키는 작업을 하는 거죠. 그런 작업으로 과거처럼 뭐 백화점과 의리의리한 뭐 공급 계약을 맺는 방식이 아니에요. 간단해요. 아까 보여드렸듯이 요 U잔으로 서로 만들면 돼요. 중국의 백화점 샵이 U잔으로 만들어서 한국에 있는 공급 여기 계신 분들이 저희가 이번에 그 등록하고 판매를 진행하는 U잔 샵에다 올리면 중국에 있는 그 A라는 백화점, B라는 백화점, C라는 상점 셀러한테 저희가 DB를 넘겨요. 그럼 여기서 받아서 온라인 자기 쇼핑몰에다 그 제품을 걸어갖고 바로 방송을 치든 백화점관으로 하든. 그래서 얘기 들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그전에는 온라인 쇼핑몰 사업을 잘 안 했는데 이번 코로나 때문에 중국의 모든 백화점들이 다 온라인으로 DB를 다 싹 다 옮기고 각 백화점마다 다 마치 뭐 TV 채널 개설하고 자사몰 열고 하듯이 그렇게 하는데 아까 보여드렸던 그 남경 프레이저 백화점에서 최근에 이제 처음 개설하고서 인플루언서 방송을 했는데 1시간 만에 5천만 위안인가를 팔았다고 하더라고요. 한 40몇만 명에서.
아무래도 VIP 고객이고 그 명품 백화점이다 보니까 평균 객단가가 1,200위안인가 정도 한데 한국 돈으로 한 20만 원? 20만 원 정도. 네, 인당 구매 소비자들 그 인당 평균 구매 단가가 그 정도까지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리는 이유는 중국 소비자가 이미 한국 소비자의 인당 온라인 구매 단가는 이미 추월한 지 오래예요. 자, 그 외에 이제 카올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아리바바가 인수한 전년도 1등 해외 직구 플랫폼, 그리고 징도 글로벌관이 바로 이제 직구 채널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말씀드렸듯이 필수 홍보 채널은 상대적으로 들어가기 쉬워요. 아직까지 저희가 못 들은 적은 없어요. 네. 근데 꼭 잡으시라고 하고 싶은 건 요 3개. 원래는 위챗은 저희가 잡으라는 얘기를 최근까지 안 했어요. 왜냐하면 위챗은 친구하고 나누는 교류거든요. 카카오톡 친구들 상대하는 거라 이거 그러니까 새로운 고객을 모집하는 데 있어서보다는 친구와의 소통과 소식 주고받기 혹은 뭐 쿠폰 나눠주기, 그러니까 아까 좀 전에 말씀드린 그런 백화점들이라든지 VIP 고객들을 관리하기 위한 그런 기존 고객 관리용으로 위챗들을 많이 중국 안에서 활용을 했었는데 한 2달 전쯤부터 위챗에서 동영상 서비스가 오픈이 됐어요. 근데 그게 위챗을 쓰는 모든 사용자들이 다 서칭이 가능한 그 숏클립 동영상, 그 틱톡 있죠? 예, 틱톡 중국어로 하면 또잉이라고 하거든요. 중국 내에서는 불리는 이름이. 그러니까 틱톡을 잡아야 된다. 뭐 작년도에 한참 막 이슈되고 그랬잖아요. 그만큼 숏클립 영상 플랫폼이 갖고 있는 그 위상이 엄청난데 위챗이 유일하게 없던 게 이제 동영상 플랫폼이고, 그리고 친구가 아닌 일반인들 위챗 유저 모두에게 할 수 있는 어떤 그 강력한 플랫폼 기능을 틱톡과 동일한 걸 열어버려서 틱톡은 앞으로 망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위챗으로 다 몰리게 돼요. 그래서 위챗 쪽과 관련된 마케팅을 이제는 하셔야 될 타이밍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샤오홍스는 중국판 인스타그램인데 그 안에 브랜드관 기능도 있어서 이 둘, 그리고 어차피 중국에서 제품을 리뷰하고 홍보하는 데 있어서 샤오홍스를 배제한다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한국에서 블로그하고 인스타그램 배제시키는 거하고 똑같은 개념이라서 들어가셔야 되고, 웨이보는 중국판 뭐 페이스북이라고도 하지만 저는 그냥 쉽게 그냥 중국판 블로그 역할로 세계의 플랫폼은 한국 사업자로 쉽게 가급적돼요. 그리고 초기 구축 비용이 지금은 거의 부담이 안 될 거예요. 그치, 박과장. 최근에 위챗 연대 우리가 개설했을 때 초기 비용이 연대 개설했던 게 초기 비용 얼마 정도 들었지? 200. 원래 예전에는 더 쌌는데 그러니까 지금 그 200 정도, 그러니까 위챗하고 웨이보 정도 발생하고 샤오홍스는 비용이 그나마 없어요. 그리고 브랜드가는 샤오홍스는 그냥 쉽게 열려요. 그러니까 빨리 여시라고, 더 비용 생기기 전에. 그런 식으로 해서 브랜드 홍보관을 이렇게 개설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개설을 해서 여기서 이제 체험단하고 컨텐츠 그리고 브랜드 소식 같은 거를 계속 알려나가는 거죠. 중국에 나는 뭐 온라인 뭐 판매 구장 없는데 라고 하시면 만들어 놓고 한국에서 구매할 수 있는 방법을 차라리 올리세요. 예. 예를 들어서 뭐 한국에 어디 백화점 가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어디 오시면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인들 사이에서도 이미 한국 오프라인으로 접근할 수 있는 길은 다 있어요. 왜? 한국에 나와 있는 따이공들도 많이 있고 유학생 한 달에 건너면 다 만나요. 그렇기 때문에 한국 내에서 구매 좌표를 그냥 올리시는 차원으로라도 꼭 그 홍보 채널을 통해서 어디 가면 우리 제품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라는 부분들을 계속 언급을 해주셔야 돼요. 그리고 말씀드렸지만 쉬지 말고, 그리고 빅원보다는 끈끈한 팬들을 꾸준하게 오래 가지고 가시는 길을 권해드립니다. 그리고 타이밍이 있어요. 네, 중국의 연간 그 마케팅 플래닝, 선수들이 쓰는 연간 플래너가 있다가 이제 보여드릴 텐데, 그런 타이밍에 맞춰서 그때 들어가시면 딱 맞아요.
다시 이따가 보여드릴게요. 재밌는 거는 이제 그 지속적인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게, 왜 지속적인 게 중요하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어떻게 하면 AI와 친해질까? 라고 하는 답은 늘 우리가 뭐 대전제로 생각하지만 방법은 하나예요. 유튜브 출신의 그 마케팅 기획자들이 유튜브에서 상위 노출하는 방법을 물었을 때, 유튜브 마케팅 기법 전략을 물었을 때 딱 한마디로 표현했어요. 자기들도 모른다. 왜? AI 스스로가 진화를 해요. 즉 설계를 했던 사람은 그 AI가 생각하는 방법과 그리고 스스로 터득해서 진화하는 그 기술만 제공을 했을 뿐, AI가 스스로 터득을 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도 방법을 모르겠대요. 근데 그들이 하는 단 한마디가 있어요. 꾸준하게 하세요. 재미있던 재미없건 무조건 꾸준하게 하세요. 한때 이제 작년도에 많이 회자됐던 것 중에 하나가 그냥 두더지 잡으러 산에서 1시간 동안 두더지만 쫓아다니는 영상이 대박이 났던 적이 있어요. 그리고 전 세계에서 유튜브 영상이 자막 까는 나라는 저희밖에 없대요. 근데도 해외에서 다 영상들 다 잘 나가요. 즉 지속적으로 하는 게 핵심이다. 네, 너무 뭐 재미있게, 너무 거창하게, 너무 예쁘게 다 물론 가능한 선에서 하는 건 좋지만 거기에서 힘을 빼기보다는 오히려 지속적으로 그냥 꾸준하게 하시라고.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그러니까 DB가 날아가거나 사라지지 않으니, 내가 셧다운 걸어버리지 않는 이상 계속 그 DB는 검색을 통해서나 엔진을 통해서 계속 노출되고 보여지게 될 테니 꾸준하게 하시라고. AI는 꾸준한 사람을 좋아한다. 꾸준한 업체를 좋아한다. 그것만 이해하시면 되세요. 저도 뭐 전략, 기법, 결국에는 성실함을 이기지 못하더라고요. 이게 중국의 저희가 이제 애뉴얼로 뽑아놓은 작년도 요거 연말에 이제 딱 해놓고 나서 이거 하나면은 된다. 자, 공휴일로 메가 절기가 있고요. 그 뭐 춘절 다 아시지만 국경절, 춘절 다음에 국경절이 제일 큽니다. 이때 사실은 한국으로 어마어마하게 넘어오죠. 네, 국경절에 이제 명동, 호텔, 전국의 모든 관광지 가운데서 중국인들이 많이 가는 곳들은 초대박이 나는 건데 올해는 아마 쉽지 않겠죠. 근데 다시 그런 날이 영영 안 오진 않겠죠. 더 올 테니까 이제 오프라인 식당이라든지 주요 이제 관광지들은 요쪽 공휴일을 잘 활용하시는 게 좋고, 그래서 마케팅을 언제 해야 되냐면은 2달 전에 하셔야 돼요. 저희가 이제 중국의 그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서 봤을 때 중국인들이 나 저기 가야지 하는 데까지 걸리는, 그 마음 먹는 데 걸리는 시간이 3일밖에 안 걸린대요. 그리고 나서 그 마음 먹고 이틀 안에 티켓팅을 끊어버린답니다. 그리고 티켓팅을 끊는 순간 호텔까지 예약을 끝내버린대요. 그게 여행 오기 불과 한 3주에서 4주 전에 다 끝나버리는 행동이에요. 그 마케팅이 그래서 해당 절기 딱 2달 전부터 스타트해서 한 달 전까지 이빨에 넣어놓고 나머지 한 달간은 올 고객을 맞이할 준비를 하시는 데 집중을 하셔야죠. 자, 밑에 이제 크게 보면 여기 계신 분들은 이제 아래쪽이죠. 사실 타오바오하고 징동이 지금 중국의 온라인 상거래 시장을 다 끌고 간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광군절, 쌍스이라고 하는 11.11절과 12.12절, 그리고 그 6.18절이 있어요. 다음 달에. 그게 이제 징동이 만든 징동데이예요. 그리고 재밌는 거는 그 한국으로 따지면 일단 뭐 가정의 달처럼 좀 잘 나가는 게 이제 여왕절, 38절이 있는데, 빅2는 6.18과 11.11, 12.12. 11.11은 시작이고 거의 끝나는 게 12.12절까지 가는 기간까지 이어진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요 절기는 타오바오만 하는 게 아니에요. 모든 플랫폼이 다 동시에 해요. 그래서 작년도 저희가 운영했던 브랜드 같은 경우 9월 말에서 샵이 개설이 돼서 11.11절은 대응할 그 타이밍이 안 됐어요. 그래서 12월 달에 12.12절 이벤트나 좀 그 노출이나 좀 해보자라고 했는데 그 전달 매출액이 한 6배가 나오더라고요. 네. 그 기본적으로 모든 플랫폼, 중국의 절기는 타오바오 광군절이라고 해서 타오바오만 하는 게 아닙니다. 모든 쇼핑몰이 다 해요. 그래서 1년에 총 4번의 쇼핑 절기가 있는데
굳이 요 38절은 빼고 나면 618과 11, 11, 12, 12. 요 3일의 전체 매출에, 연매출에 많이 뽑는 데는 한 7, 80% 뽑아낸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샤오무스 단독으로 구구절이라고 또 만들었네요. 요럴 때 이제 플랫폼. 그러니까 과거에는 광군절이 독보적일 때 광군절 매출액이 한 연매출에 심한 경우는 70%까지 나왔다고 하는데 지금은 많이 쪼개놨어요. 그리고 사실상 한 두세 달에 한 번씩 중국 그 플랫폼 안에서 이런 저런 이유로 쇼핑 이벤트를 많이 실시를 하고 있어서 이제는 매출액이 많이 분산됐다고는 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광군절은 매출을 갱신하자.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식으로 플랫폼을 구축하고 나면 마케팅 액션을 거셔야 되는데 제일 핵심은 계속 말씀드린 꾸준하게 갈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마케팅, 국내도 중국도 체험단, 마이크로 인플루언서라고 그냥 듣기 좋게 말하자면 지속적으로 체험단과 그리고 그 절기에 맞는 컨텐츠를 뽑아내셔야 돼요. 그리고 그러한 노력이 이런 거대한 포털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반영이 되는 장면입니다. 저희는 한 거 없어요. 바이두에다가 이 브랜드를 따로 홍보한 적은 한 번도 없어요. 근데 자연스럽게 연관해서 한국 사이트가 바이두에서 메인으로 검색이 되는 지경까지 다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한 번도 바이두에다가 뭘 광고하거나 한 적 없는데 한국 브랜드 사이트가 바로 노출돼서 검색이 되죠. 이것도 저희가 구축해서 지금 운영 관리를 계속 하고 있는 지금 상태인데, 그래서 과거하고 틀리게 굳이 홈페이지가 뭔 큰 기능이 있어? 그러니까 B2B라든지 해외 쪽으로 그 바이어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그래도 브랜드에 걸맞는 그런 어떤 소개나 그런 언어를 적용한 컨텐츠들은 지속적으로 관리를 해주셔야죠. 이거 하고 저희가 중국 쪽에서 체험단 좀 돌리고 인스타 글로벌적으로 하니까 이 사진을 갖고 매장으로 와서 면세점에서 요거 주세요 하는 고객들 비중이 되게 많이 높아졌어요. 그러니까 본사 대표는 몰랐는데 면세점 부장이 했던 얘기가 샤오무스라든지 웨이보 채용 후기 때문에 보고서 와서 요 모델 주세요라는 고객들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에 좌표가 없었어요. 이 브랜드가. 지금도 좌표를 만드는 중에 있는데 그 매출이 백화점이나 면세점에서 나왔는데 그 면세점이 지금 셧다운이 돼버리는 바람에 상당히 어려운 지금 상황까지 왔죠. 그래서 빨리 저희 쪽에게 중국 쪽 브랜드관 개설해 달라고 계속 압박 중인데 진작에 자료를 주셨으면 그 속도가 더 단축이 됐을 텐데 그게 좀 안타까울 뿐이고, 다시 돌아와서 자, 왕복 마케팅은 말씀드렸다시피 워낙 등급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한국도 인플루언서가 10,000원짜리 있고 100,000원짜리 있고 제품만 주문해주겠다는 애들도 있고 여러 가지 많듯이 이쪽 시장은, 근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빅1에 너무 많이 꽂혀 계시는데 그렇게 접근하시지 말고 한참 이제 성장해 나가는 인플루언서들, 한국에서도 유튜버들 막 2,000명, 3,000명 팔로워 갖고 있는 매일 방송하는 애들이 오히려 더 좋아요. 걔네들이 AI가 더 먼저 선별해서 상위 노출해줄 가능성이 더 높으니 그런 친구들은 적당한 보상만 주어지면 얼마든지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적극적으로 알려주는 그런 계기들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시장이 많이 죽긴 했지만 팟캐스트 시장이 딱 그런 시장이었었어요. 제가 느꼈던. 진짜 말 그대로 그 팬과 그 방송을 들어주는 그 고정 팬들이 있다 보니까 고정 팬들 그 몇천 명, 몇만 명이 발휘하는 구매 전환율이라는 게 어마어마하더라고요. 그것 때문에 저희가 한번 히트를 친 적이 있는데, 그 왜 뿌리는 뽁뽁이라고 창문에다가 뿌리면은 스프레이가 뭐 약간 그 불투명한 막을 형성해줘서 그게 온기가 나가는 걸 차단해준다라는 일본에서 들어왔던 제품인데, 그거를 한번 3년째 못 살리다가 저희가 그냥 팟캐스트 방송 한번 띄워볼게 했는데 다음 날에 바로 1,000개 주문 들어오고, 그게 또 SBS, CNBC 쪽에 또 방송 타고, 그러고 나서 뭐 홈쇼핑까지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그런 식의 어떤 자기 커뮤니티를 갖고 있는, 특히 이쪽에 공단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미궁 대장사랑이라고 하는 왜 변 잘 나오게 해주는 뭐 차전자피 이용한 그런 브랜드가 있어요. 그게 팟캐스트에서 컸던 거예요. 미궁 대장사랑이. 예. 지금은 뭐 건물 샀다고 하더라고요. 말씀드렸듯이 그 절기에 따라 샤워수와 관련된 뭐 구매 전환율이 이렇게 높더라. 그러니까 그 안에 묶어놓고 소비자들을 계속 뺑이 돌리기 때문에 샤워수가 구매 전환율은 높은데 구매력은 다른 플랫폼에 비해서는 떨어지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샤워수는 의미가 되게 커요. 다른 플랫폼으로 빠지는 소비자들까지 다 브랜드를 알리는 그런 계기가 되니까. 자, 브랜드가 아닌 일반 아이템적으로 이제 B2B 거래를 위해서 그러면 지금 당장 하셔야 될 사안들은 어찌됐건 앞서 보여드렸듯이 기본적인 그 채널과 기본적인 자세, 애티튜드, 홈페이지, 소개 자료, 컨텐츠. 그러니까 이번 사업을 통해서 기초적으로 저희가 전달받은 컨텐츠들, 국문 컨텐츠를 중문화시키고 기초 중문 영상까지는 뽑아드리고 그리고 체험단 40명 제공해드리고 왕 2번 방송해드리는 걸 통해서 적어도 이런 이제 중국 쪽 거래나 B2B에 있어서 우리 이런 브랜드야 라는 정도까지는 아마 그 결과물을 받아보시게끔 저희가 도와드릴 수 있을 거고요. 거기서부터 더 나아가야 되고 쉬지 않고 가시기를 바라는데, 그러니까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번 과정을 통해서 저희가 샘플링을 해드리는 거고 그걸 통해서 각자 브랜드의 컨디션에 수 있게 가이드 해드리고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뒤에 나온 부분들은 지금 당장이라도 빨리 잡을 수 있는 내 컨디션에서 내가 잡아야 되는 채널들은 빨리 잡으시라. 왜? 시간 지나가면 허들이 점점 더 높아지더라. 그리고 상표권 때문에 나중에 중국에서 뒤통수 맞거나 아니면은 진짜 말 그대로 이 역직구를 가는 이유는 말씀드렸잖아요. 내수로 들어가기 위해서 몸집을 키워나가는 첫 번째 장인데 몸집을 다 키워놓고 들어가려고 봤더니 상표권이 없네. 혹은 카피를 당했네. 그럼 못 들어가고 망한 기업까지 있다고 요번 컨설팅하면서 만난 어떤 분이 또 뭐 그런 사례를 들었더라라는 말씀을 또 해주신 게 또 기억이 나는데 우습게 보시면 안 돼요. 그리고 상표권은 제 후배가 지금 운영하고 있는 회사가 특허 총장이 와서 그 기술을 전수해 달라고 했을 정도로 되게 싸요. 그냥 신청하세요. 등록 비용까지 완료입니다. CC 브랜드. 중국, 대만, 베트남, 일본. 그 출원과 등록까지 다 완료. 여기는 지금 오뚜기인가? 오리온인가? 오뚜기. 오뚜기에서 중국의 상표, 워낙 라인업이 많잖아요. 과자들 모든 상표 출원 다 여기서 맡아서 해요. 얘네도 근데 요새 중국 이게 코로나 이후에 이런 업체들도 다 힘들어 하더라고요. 네, 여기까지가 일단 1차 각자 여기 계신 분들의 어떤 자기 몸집과 컨디션에 맞춰서 가시는 방법과 로드맵들이 어떻게 하면 될지에 대한 거시적인 내용이에요. 사실 이런 내용을 얘기해주는 업체가 많지는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중국 마케팅 업체 저희가 많이 호평을 받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주로 업체를 찾아가면 자기만이 해법이고 자기만이 기린이 나한테 다 맡겨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희는 그런 개념이기보다는 빨리 이 길 밟고 6개월, 1년 뒤에 총판 만나셔서 저희하고 졸업하셔야죠 라는 개념의 그 로드맵을 제시해 드리기 때문에 객관적으로 봐요. 그리고 저희가 잘할 수 있고 저희가 특히나 인정받는 부분으로만 활용하셔도 된다. 대신에 이제 당신 브랜드들이 가져야 되는 기본적인 로드맵을 이렇게 설정을 하셔라. 그러니까 이 사람 말 틀리고 저 사람 말 틀리고 이 사람 만나면 여기가 최고야. 저 사람 만나면 이 플랫폼 무조건 해야 돼. 아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건 다 잡으시는 게 무조건 베스트예요. 누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중국 시장을 가는 데 있어서 가린다라는 거는 한강밖에 못 보던 사람이 태평양에서
시장 가리는 거하고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작은 플랫폼이더라도 한국 시장으로 따졌을 때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매출과 고객 수를 갖고 있는데 그걸 왜 가리냐라는 거죠. 할 수 있는 한 최대한 많이 접근할 다만 비즈니스 접근 방식이 좀 신중해야 되고 조심해야 될 부분들 워낙 사기도 많은 동네고 말도 안 되는 엉뚱한 비용을 또 요구하는 부분들도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뒤통수를 안 맞기 위해서는 이런 그 정식적인 프로토콜, 정상적인 절차, 그 어렵게 생각하시지 말라라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 게 한국화하고 똑같이 하시면 돼요. 근데 이 부분을 모르시는 이제 뭐냐면 한국에서 해보신 적이 없으신 분들도 좀 계시니까 예, 그리고 국내 마케팅부터 시작하시라고 저희는 꼭 권해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한국에서의 성공 사례나 성공 방정식을 어느 정도 체험을 해야지 중국 시장도 동일하게 접근하는 시각과 어떤 자기만의 마인드가 형성이 되거든요. 저희가 그래서 원래는 저희도 뭐 개별 마케팅 회사로 시작을 했지만 지금은 이런 식의 업체들에게 로드맵 설계, 업체 컨디션에 맞춘 설계에 따라서 채널을 구축, 운영, 대행해드리면서 외주 대행사한테 맡겨야 되는 뭐 상세 번역, 웹 개발, 체험단, 왕호, 뭐 SEO, 키워드 광고 기능까지 어느 정도 다 제공을 해드리면서 핵심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초기부터 인적 비용이라든지 아니면 외주 마케팅 대행사한테 큰 비용을 들여서 액션, 퍼포먼스 마케팅을 맡기기 전에 먼저 요거부터 쌓으라는 게 저희의 가장 기본적인 비즈니스 접근 방식이고요. 요거를 그냥 하나로 묶어서 퉁쳐갖고 좀 저렴하게 대신에 이제 일정 부분 판매와 같이 갈 수 있는 어떤 인센티브 안을 협상을 통해서 협의해가지고 제공을 해드리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 있고요. 여기 이제 하다 보니까 저희도 부분적으로 하나하나씩 했는데 지금 다 보니까는 결국에 다 하게 됐네요. 왜냐면 어느 거 하나도 놓칠 수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여기 있는 네이밍으로 검색하시면 다 저희가 구축해 놓은 사이트들을 만나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조금 길어졌는데 딱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여기까지 오늘 준비한 강의 자료는 여기까지고요. 어저께 밤 11시까지 야근해가면서 준비한다고 했는데 솔직히 어디 외부에서 자료를 저희가 막 베껴올 수 있는 지금 시장도 아니고 이 여기 들어가 있는 내용은 순수하게 저희가 실행했던 자료, 이미지, 레퍼런스, 데이터 다 100% 저희 거기 때문에 어디 외부로부터 뭐 자료를 주워오거나 긁어올 수가 없어서 다 만드는데 좀 시간이 많이 나는 공들인 자료라고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